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준비된 자료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열린민주당만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민을 위하여는 PPT가 없이, 예, PPT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단, 예,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저께 그 이틀 전 방송에서, 그리고 어제 하루 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은 차분하게 천천히, 예, 하나하나 까보는, 예, 한 커플 까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와 생각이 다르시거나 혹시 뭔가 첨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단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최대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다시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 어떤 의견을 내시더라도 존댓말을 써주세요. 존댓말을. 그래야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라도 볼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좋은 의견도 반말로 확 해버리면은, 예, 그러면 보기 싫어집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반말투의 말씀은, 예, 삼가해 주십시오. 만약에 댓글에서도 그런 거 보면 제가 바로바로 감춰드릴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그분의 뜻은 소중하나, 예, 뜻은 소중하나 잘못하면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싹 가려놓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열린민주당, 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대박의 느낌과 대박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로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2번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죠. 댓글을 봤더니 다 2번이에요. 다 2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똑같다는 겁니다.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로고 파란색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파란색을 열린민주당에도 파란색을 쓰고요. 이 큰 창도 파란색이에요. 이건 뭐냐? 민주당의 파란색을 계승했다는 얘기죠. 예.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색깔을 계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이것은 큰 창이에요. 문입니다. 커다란 문입니다. 창이고요. 이 문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문과도 통하기도 하고요. 예, 이 큰 창이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노란 거 뭐냐? 예, 문 뒤에, 예, 이 파란색 민주당의 색깔 안에 우리가 사실은 이 노란색은 노무현 대통령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2002년부터 이 색깔을 노무현의 색깔로 알고 있었고, 노무현의 색깔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누가 훔쳐갔냐? 정의당이 훔쳐갑니다. 정의당이 창당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노란색을 낼름해갑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슬슬 팔아먹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최근에도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정의당의 어떤 비례대표나 정의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신은, 노무현 정신은 누구 한 개인의 독점물이 아니고 어느 한 정당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슴속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열린민주당을 계승하는 그 창문 안으로 노란색 노무현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열린민주당을 통하여 노무현 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말 잘 표현한 이거 만드신 분, 정말, 네, 최고. 네, 역시 손혜원과 손혜원 그 직원들, 이 까먹었는데, 손혜원 의원님 직접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계시는 부장님인가? 네, 그분이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인가 봐요. 네, 그분이 저렇게 만드신 건데, 금방 만들었는데, 저런 게 원래 생각이라는 건, 저런 아이디어는 오래 생각하면 잘 안 나와요. 순간 머릿속에 번뜩하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박의 느낌과 조건. 네, 대박의 느낌과 조건. 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대박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 처음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 특히 창당식 수준 백량님께서, 예, 창당식의 어떤 느낌, 열린 민주당의 창당식의 어떤 그 느낌은, 그 왜 신제품 발표할 때 그 쇼케이스 있잖아요. 예, 그 애플에서 먼저 했죠. 잡스 형이 먼저 그거를 굉장히 대중에 알렸는데, 원래 잡스 이전부터 뭔가 신제품을 시연을 하거나 어떤 단체를 새로 만들었을 때 저런 식으로 굉장히 그 트렌디하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기술들을 접합을 시켜가지고 저런 식으로 발표를 많이 해요. 그것을 까딱하면은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딱딱할 수 있는 어떤 창당식을 굉장히 어떤 젊은 분위기와 어떤 영상과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씩 하면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쌈박하게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됐다. 역시 손혜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혜원 의원은 마케팅 전문가이고 네이밍 전문가이고 그 대중심리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그쪽에서 일을 해왔고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것들을 모두 다 들고 나올 것이다. 모두 들고 나올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손혜원 의원이 어쩌면 일생을 걸고 성공시켜야 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다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의 이 열린민주당에 참여하게 된 그 과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칼을 쫙 뽑았어요. 그 다음에 대중의 그 어떤 집중을 쫙 끌어냈습니다. 딱 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약간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칼집에 놓을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이럴 수 없잖습니까? 뺀 상태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이번에 어떤 작업은 손혜원 의원이 아마 평생을 걸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작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100% 성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밖으로 내쳐진 두 장수를 시민이 살려서 키우는 컨셉입니다. 현재 그런 컨셉이에요.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제가 옆에 보시면 소박, 중박, 대박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시간의 어떤 흐름을 따라, 그리고 상황의 어떤 변경을 따라 소박에서 시작해서 중박으로 가서 대박으로 가는 것을 한번 설명을 제가 예상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정봉주 의원.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함께 열받았습니다. 민주당원이 아니어도, 평상시 정봉주 의원의 팬이 아니었어도, 평상시 정봉주 의원을 응원하는 미곤스가 아니었어도, 평상시에 정봉주 의원을 좀 가벼운 거 아니야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같이 열이 받았어요. 빡쳤어요. 뚜껑 열렸어요. 아니 왜 경선도 못하게 해? 경선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선도 안 돼? 금태섭이 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당에서 미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로. 강선우 후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었어요. 논란이. 강선우 후보가 엄청나게 센 후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몰랐는데. 왜 강선우 후보를 거기다 갖다가 넣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다 알아버렸죠. 금태섭? 엿됐구나. 금태섭? 좆됐구나.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강선우가 그냥 발라버리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달리기를 원하는 여론이 급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김남국 변호사의 다시 또 재출정이 있었고요. 다시 접히게 되고 강선우 후보가 나가면서 강선우 후보가 완전히 금태섭을 발라버리는 그런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커집니다. 강선우 후보가 금태섭을 발라버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봉주 의원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당을 했지만 살짝 불안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박의 출발입니다. 이때가 여기까지가 소박의 출발이에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결실이 있겠구나. 적어도 자기 명예회복은 하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소박이에요. 이때가 소박이의 시작이에요. 근데 의도치 않게 안 될 줄만 알았던, 이대로 우린 끝인가? 이대로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 이대로 우리는 서로 남남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손고모와 손장군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그 계기는 정봉주 의원이 뭘 한 게 아니고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게 됐던 그 그룹이 방향을 시민정당에서 플랫폼 정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손 장군이 갑자기 졸지에 칼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약간 좀 이렇게 황망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열받아서라도 안 해 그럴 텐데, 손 장군은 그러지 않죠. 손혜원 의원은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칼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줘요. 그 네이밍부터 해서 마케팅 작업 내가 해줄 테니까, 공짜로 해줄 테니까 연락해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빈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손 장군님이 정봉주 의원과 함께, 정봉주 의원이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생각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시선을 끄는 각종 작업들을 성공을 시켜요. 지금 보신 것처럼 로고를 만들고요, 스카프를 묶고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꾸 보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게 화제거리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묶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남자는 저렇게 하지 말고 목에다가 이렇게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민주당의 로고를, 네모난 로고를 이거를 핀으로 이렇게 가운데 링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남자들은 넥타이처럼, 파이처럼 그렇게 했으면, 남성 여성 나눠가지고 이렇게 착용 방식을 좀 같은 스카프를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앞으로 하겠죠. 그럼 뭐 돌돌돌 말아가지고 끼우는 것만 만들면 되니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세모나게 나오고, 보이스카우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선을, 그리고 오늘의 어떤 그 쇼케이스 방식의 창당식을 거치면서 각종 작업들이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중박의 기운을 느낍니다. 중박의 기운을. 저는 처음에 소박 때는 3%는 넘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3%를 넘겨서 한 4%,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수치를 제공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하지 않고 있었고, 그 사이에 5.4%라는 수치가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소박 과정이었어요. 근데 손 장군이 합류를 하고 오늘까지 중박이 됐잖아요. 아마 내일 아마 조사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거의 10%대 나옵니다. 중박이죠, 중박. 그러면 중박에서 끝날 것이냐?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박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박을 가기 위한 우리의 열린민주당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중박까지는 왔어요.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1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박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박은 몇이냐? 15%를 넘어 15%를 넘어 20%를 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전체 유권자의 20%를 받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따로 저쪽 시민을 위하여 쪽에 플랫폼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대박의 조건. 누구나 납득하고 깜이 되는 비례대표의 발굴.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오, 저 사람이야? 오, 까비 되는데, 저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국회의원 할 만하지? 오, 저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평소에 전혀 정치랑 관계도 없고, 셀럽도 아니고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몰라요.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 하시는 아저씨예요. 근데 평상시에, 물건 파는데 관심 없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정치 분석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설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 딱 나와가지고 후보 연설을 하죠. 나 지금까지 평생 정의당 찍었다. 나 지금까지 평생 정의당에다 돈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의당을 믿지 않는다. 저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내 차라리 열린민주당에 내 나머지 생각을 바치겠다.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명연설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게임 끝나버리죠. 게임 끝나버리죠, 완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면 사실은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명하신 분, 셀럽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가지신 분, 우리가 봤을 때 까미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줄이 쫙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글로 집중이 되면서 지지도가 빵빵빵빵빵 올라가죠. 왜냐? 여기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친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거니까. 누구하고 갈라먹을 이유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이것은 오롯이 시민들이 밖으로 내쳐진 두 장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꼼수에 대항하는, 밑장빼기, 상대방의 밑장빼기에 대항을 하는 조직된 시민들의 힘으로 다수의 비례대표를 배출해내면 10명 이상, 한 15명 내외, 10명에서 15명 그 정도만 만들어내면 대박이라고 봐야 돼요. 한 10명 내외만 만들어내도 이거는 대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15명까지 근접을 했다. 초대박이라고 봐야 돼요. 초대박. 초대박. 따라서 현재 소박을 통해 중박까지 왔어요. 이제 대박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보시면 대 to the back. 대 to the back. 대박으로 가기 위한 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그 대박으로 가는 길에 동참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박으로 가는 길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기다 써있죠. 백업 정당이었어요, 원래. 소박 때는. 소박 수준에서는 백업 정당이. 제가 백업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인가, BJTV에 공식적으로 나온 워딩 중에 우리는 백업 정당입니다라고 하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이나 정봉주 의원의 생각이나 똑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소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업 정당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대박 정당으로 가고 있어요. 중박은 이미 왔어요. 중박까지는 이미 백업에서 소박 중박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으로.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노래들 중에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네가 챔피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처럼 뭐뭐 하는 여러분이 챔피언인 거예요. 뭐뭐 하는 여러분이 대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 역전의 극적 드라마를 즐기시는 여러분. 평탄한 거 싫어. 아우 졸려, 피곤해, 아우 지루해. 그런 거는 뭐 맨날 있잖아. 뭐 이렇게 좀 화끈한 거 없을까? 뭐 센 거 없을까? 뭐 인생 역전하고 그냥 확 뒤집고 뭐 이런 거 좀 없을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너닥광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강마크 대박. 그렇죠. 감사합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즐기시는 여러분들, 대박 정당으로 가는 이 길에 합류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난놈들 좋아하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난놈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옛날에 누구죠? 현대
아니, 난 사람 이름 생각 못해요. 예. 그 왕회장, 예. 현대 그 왕회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혹은 그 최근에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포지션이 비슷해요. 일단 사회적인 성공, 사업을 성공시켜본 사람. 정봉주 의원은 학원 사업을, 파고다 영어학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원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재력을 기반으로 정치권에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운동권이었는데 운동권 경력으로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운동권 경력과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했던 그 경력이 합해진 겁니다. 손혜원 의원 마찬가지죠. 예. 광고 기획 쪽으로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완전히 그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대한민국 넘버원의 뜻이 뭐냐면요, 광고 기획 쪽에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얘기는 세계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너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거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을 크게 키워보고 성공을 해보신 분이에요. 어떤 성공 신화에 대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쪽에서 뭐라고 욕하냐? 강남 좌파라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남 좌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난놈들,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성공한 사람, 나보다 뭔가 대단하다고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여기 합류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 번째, 밑장 빼기 혐오하는 정의시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기반을 잡고 있죠. 밑장 빼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분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밑바탕에 가장 큰 기반을 잡고 있죠. 그런 분들은 노무현 문재인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노무현 문재인의 정도를 걷는 정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신, 옳다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정신, 그런 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정의당 지지 시민 및 당원 여러분. 이거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함되길 바라요. 포함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표를 줬던 분들이나, 계속해서 난 정의당이 좋아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정의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을 지금까지 밀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저기 포함이 되죠.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의당을 지지하셨던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의 시민, 그것은 정의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셨잖아요. 정의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정의당은 그런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꾸세요. 네, 바꾸십시오. 그 정의당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정의당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정의당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다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드리고 지퍼 열어서 안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에 못 열어든지.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누굴 통해 만들어야 되느냐? 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표는 열린민주당,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 여러분들이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쪽. 따라서 정의당 지지시민 및 당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판 바꾸세요. 노회찬 의원 얘기했죠. 언제까지 그 불판, 썩은 그 옛날 불판에서 쓸 거냐? 지금 그 불판 이론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디에다 써야 하느냐? 정의당의 판을 바꿔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심상정 불판에다 고깃국 먹을 거냐?
고기 찌꺼기들이 막 늘어붙어가지고 쇠고기 올려봤자 다 찌꺼기가 늘어붙어가지고 시커멓게 되는데 판 갈아야 할 때다 지금. 하지만 정의당의 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바뀔 건지 좀 이따 설명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새 판 깔려있는 테이블을 바꾸면 됩니다. 계속 그 하게 앉아서 판 바꿔줘 하지 말고요. 새 판 깔린 테이블로 가서 거기 꺼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지금까지 정의당을 지지했던 시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당적 바꾸시고 지지 정당 바꾸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4월 15일 날 기분 나쁘게 투표 결과 보시고 싶으십니까? 기분 좋게 보고 싶으십니까? 예. 기분 좋게 맥주 마시면서 보고 싶죠? 판 바꾸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시는 여러분, 당연하죠.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밑자락에 쫙 깔리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백업 정당에서 대박 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은 이제는 중박을 넘어 대박을 향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열린민주당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왜 처음부터 정봉주 의원이 탈락했던 그 순간부터 이러한 정당이 출현할 것이다, 정봉주 의원이 창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 듣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정봉주 의원이 생각하는 제3의 길이란 창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시하면서 본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이야기,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던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손혜원 의원이 생각을 하는 그 시민정당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쪽을 주목하고 있었고, 정봉주 의원이 만들 제3의 길을 통해서 만들 정당이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상처럼 저의 바람처럼 둘이 합해버렸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 모든 일이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가며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 저 정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열린민주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떤 소수 정치인들의 꿈을 이루는, 어떤 소수 정치인들의 어떤 한을 푸는 그런 당이냐? 그렇지 않죠?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정치적인 부활이라든지 개인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조직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막 떠들고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댓글 막 달면 세상이 바뀝니까? 물론 바뀌죠. 조금. 예. 사실 많이 바꿔야죠. 많이. 예. 기왕이면 조직화 시켜서 흑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심상정이 저걸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아마 비난할 거예요. 표면적으로. 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난 못합니다. 비난할 이유도 없고. 열린민주당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장수가, 예, 그 두 장수가, 한 명은 정몽주, 한 명은 손혜원. 예, 저희 믿음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